정말 무자본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하나 발견해낸 게 저는 계속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재테크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자본금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통 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직장 소득으로 이제 꾸준하게 저축을 해서 처음에 목돈을 만드시겠죠. 근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은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한 달 생활비 하면 없어. 잔고가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 좀 여의치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정말 무자본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하나 발견해낸 게 일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애드센스라는 거예요. 구글 애드센스. 네, 구글 애드센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유튜브에 광고 보듯이 이제 내가 올린 뭐 글 같은 거, 블로그에 올린 글 같은 것들에 중간중간에 광고들을 좀 노출해 주면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가 어떤 구독자들이 또는 뭐 내 글을 검색해서 오신 분들이 내 글을 찾아서 보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광고가 있으면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에게 수익이 쇄화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어색할 수 있고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제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기억인데 제가 블로그에 한번 공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애드센스 광고를 이용해서 자본이 없는 분들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블로그를 만들고 어떻게 구글에서 이제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글을 보시고 한 분이 되게 좀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좀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 방법이 너무 나한테 솔깃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은 사실 좀 몸을 쓰는 일이라서 내가 몸을 다치거나 하면 당장 수입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수입이 너무 간절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좀 봐달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직접 봐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 달 정도 제 글 읽고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블로그를 만드셨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루에 한 2건, 뭐 3건 이렇게 글을 올리셨대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차 접어들었는데 당시 제가 올릴 때 수입이 한 달에 한 150달러? 그러니까 뭐 적게는 한 17만 원, 한 18만 원, 뭐 한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환율로. 근데 그분이 한 달 만에 한 200달러? 뭐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야가 뭐예요? 그분은? 그분은 이제 본인이 뭐 쓰는 그런 전문 지식이 있어서 쓰시는 건 아니고요. 뭐 건강 상식 또는 뭐 명언, 좋은 글귀 이런 것들. 그러면 되게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거네. 내가 그러네.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런 콘텐츠를 그냥 꾸준하게 본인의 그렇죠. 생각을 조금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한 달에 그래도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한 1년 정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한동안 연락이 안 됐다가 제가 오늘 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려봤어요. 어떻게 꾸준히 하고 계시냐, 잘하고 계시냐, 수익은 어떠냐 질문 드렸는데 뭐 많이 나올 때는 평균 한 300달러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고 괜찮다. 많이 나올 때는 한 700달러까지도 수익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700달러 찍힌 달도 있더라고요. 많이 나온 달은. 그래서 그러면 또 하루의 시간은 얼마 정도를 투여하시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글감 찾고 작성하고 그 콘텐츠 이제 올리는 데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한 2-3개 정도 글을 쓰는데 정성을 다 하시는구나. 그 정도 시간을 좀 쓰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자본 없이 그렇죠. 컴퓨터만 있으면 네, 컴퓨터 노트북만 하나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는 좀 힘들겠다. 예쁘게 만들어야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가능하죠. 일이니까 가능한데 광고 이제. 설치하고 뭐 한 글을 쓰는 게 좀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렇게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으니까 사실 근데 그분도 이제 수익이 뭐 2, 30만 원 난다고 하니까 그걸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야는 정말 알면 할수록 천차만별이거든요.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정말 수익이 어마어마한 분들은 지난번에 모셨던 뭐 신사임당님 같은 분은 월 5천만 원씩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드센스 분야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5천만 원 이상 그런 수익을 달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전문 지식이 있으면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내가 남들과 좀 차별화된 전문 지식이 있으면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수요가 좀 명확할 수 있잖아요. 그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블로그. 다른 블로그 해야 되죠. 네네. 네이버 블로그는 광고 탑재가 안 돼요. 네이버는 그래서 왜 안 해주는 거야? 걔네는 자기네들이 광고를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안 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블로그는 뭐 티스토리 블로그예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는 이제 광고를 본인 입맛대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좀 막막한데 돈은 없고 뭔가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해서 일정 수입을 계속 얻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그걸 전자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요즘에는 뭐 타링인가요? 네. 그런 뭐 걸로도 팔잖아요. 전자책을 쿠몽 같은 데다 팔기도 크몽이나 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노하우를 또 좀 만들어서. 그런 거 파세요. 왜 그냥 가만히 뒀어요? 저요? 저는 이미 다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놨기 공개적으로 때문에. 해도 또 이렇게 잘 묶어서 더 음. 잘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또 맞아요. 디테일하게 해서 팔면은 또 그게 또 팔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뭐 4,000원에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면 그게 또 수익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나만 아는 걸 수 있고 내가 되게 익숙해서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귀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구냐 아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 안 네네.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그 사람만 알 수도 있거든요. 나는 다 그쵸.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가끔 가다가 왜 맨날 아는 얘기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기들 시각에서 보는 것들이 필요해서 네. 저는 드림님께서 말씀하신 거 되게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메인 자본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로서 이렇게 자본 없이 수기한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네. 김희 원장도 그런 것들을 맞아요. 바라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육체를 쓰는 노동을 하시는 분이라며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육체를 쓰지 물론 손가락이랑 머리 쓰긴 하겠지만 육체를 쓰지 않는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은 분들이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 리부트 책을 읽으면서도 또 생각난 게 네. 김미경 원장님이 온택트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런 것도 그 온택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내가 과거에 하지는 않았던 일이지만 사실 조금만 관심 갖고 한 달 바짝 공부하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 다른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생각보다 괜찮게 수익이 발생을 해. 그러면 전업으로 그쪽에 뛰어드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제가 그거 전업으로 하시는 분 만난 적도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수익이. 월 1,000만 원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도 굉장히 기회가 열려 있는 분야예요. 뭐 포화됐다 하지만 맞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올리고 계세요. 야, 나도 이제 네이버 포기하고 그럼 글로 갈까? 빠쇼님은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 들어오는 트래픽이면 거기에서는 대기업 월급 나온다고. 저 내일부터 스토리? 예. 네. 글로 옮기겠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하시고 안 옮기셨어요. 결국은. 안 옮기지.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되게 좋은 자극적인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저희가 다뤄보려다 안 다뤘죠. 박말래 할머니. 방망래 할머니. 방망래 할머니. 예. 네. 그러니까 망래. 막래 할머니의 케이스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이런 기술은 없잖아요. 손녀가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 어른들이 했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담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요리하는 모습이라든지 생활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배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담는데
손자 손녀들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그 박말래 할머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근데 그 이후로 그렇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생각보다. 그죠? 네. 예. 근데 분명히 이게 박말래 할머니는 좀 재밌는 캐릭터였지만 진지한 캐릭터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좀 다르잖아요, 삶의 지혜 이런 부분들이. 네. 예, 특히 요리 분야에서도 동일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매번 이제 젊고 뭐 이렇게 좀 TV에 나오신 분들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적으로도.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니까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고, 그럼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 교육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거랑 뭐 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다독다독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가운데 뭔가 나를 달래줄 시간은 없고 막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시대가 바뀝니다.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웃긴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엔터테인.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냥 웃기는 거 많이 보고 막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해법은 이겁니다. 이런 맞아요. 막 제시하는 것도 네, 맞아요. 알아야 되지만 좀 재밌는 거 그냥 여러분이 즐기는 거를 공유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유머 유튜버들 많이 보고 최근에 떴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고은아? 고은아 네. 방효진 씨. 네, 방간에. 네, 방간에. 저 요즘 방간에 많이 봤어요. 미르 본명이 뭐였더라? 예, 철령이었나? 근데 아무튼 그거 진짜 네, 너무 물론 거기는 웃기더라고요.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런 좀 있긴 했었지만 그냥 재밌게 유쾌했어요, 그냥 보는 그러니까요. 게. 그래서 보면서 유튜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그냥 사는 그대로 왜 너무 준비하면 유튜브가 꾸준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이텐션은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냥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라는 말이 있어요. 광고에는. 그러니까 정말 삶의 단편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요리하다가도 그냥 그거 들이대서 그냥 컨텐츠로 만들고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재밌게 만들거나 보여지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해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버텨보자, 존버하자. 맞아요. 정말 이렇게 욕할 순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버티자. 근데 슬기롭게 버텨야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은 버틸 수 있죠. 네. 그래서 버티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아이디어 나왔을 때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패도 되니까 그냥 막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자충우도를 하면서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랬으면 좋겠고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 마감은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드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안 드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젊은 층들은 비용 들어도 돼. 그때 망해보는 건 회복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든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사실 코로나를 그 기점으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돼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것까지는 아닌데 주식 투자를 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고 그때 그 홍진채님께도 여쭤봤을 때 지적인 기쁨 중에 굉장히 큰 기쁨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 같은 걸 해도 여러분이 되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전기차가 얼마나 사람들이 쓰게 될런지 전기차가 다니면은 또 그다음 뭐가 필요할런지 또 뭐 석유는 언제까지 우리가 쓸 것인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투자도 이렇게 주식 투자도 간간히 왜 요즘에는 현금이 되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하시면 세상 바뀌는 거에 좀 훨씬 더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힘들 텐데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네.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좀 기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네. 책 읽고 좀 새로운 것들 좀 느껴보고 주식 투자도 한 주식이라도 좀 해보고 네. 예,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음. 예, 애플 주식도 한번 사보고 삼성전자도 한번 사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네. 네. 그래서 음. 저희는 사실 다독다독을 하면서 음.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계속해서 디지털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뭔가 네.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리부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좋아하시는 독서 채널이라거나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산적으로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찾으면 길은 있습니다. 네. 네. 우려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삶은 계속됩니다. Life goes on. 멋지다. 네. 그럼 김미경의 리부트 2부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김미경 원장님 모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